네, 안녕하세요. 몰락 방송 하이바입니다. 저는 대가리라는 명칭이 더 좋은데, 좀 자극적인가요, 이게? 방송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는 메인 이슈를 나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인사를 꾸준히 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는 들으시기에 부담되지 않는 분량으로 준비를 해서 다양한 현안이나 또 수시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제 생각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락 방송은 현장 위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현장 중계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실천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알람까지 켜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제목은 미국이 왜 이러지? 미국이 왜 이러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게 심리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잖아요. 미국은 미국일 뿐이고 또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일 뿐인데 마치 매우 당연한 듯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소식들에는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글로벌 시대, 세계화, 국제화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문구라서 그게 뭐야 뭐 하는 정도로 감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미국의 입장에서 돈으로 바꿔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1년 예산안을 보면요. 미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미국을 흔하게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뭐 좌파들이 만만하게 보듯이 천조가리로 된 그런 뭐 헐렁한 나라기 때문에 천조국이다 이런 게 아니고 천조씩이나 되는 많은 돈을 쓰는 그런 부자 나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2016년 미국의 1년 예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4,400조입니다. 트럼프가 요청한 내년 예산안은 4,800조에 달해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세금만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죠. 결국은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 할 최고 등급의 임무죠. 즉 장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자도 꺾어야 하고 협업이 불가능한 동종업자가 있다면 폐업이라도 시켜야 먹고 살잖아요. 더욱 이 막대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은 입장인 거죠. 세계 예산 톱3가 미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 다음이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나라들은 이 각 나라들은 세계를 무대로 국가 경영에 필요한 돈을 충당해야만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에 의한 고통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정권을 잃거나 대규모 국민 저항에 부딪히거나 또는 아주 흔하게 정치 생명이 아작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톱3가 어디라고요? 미국, 중국, 일본입니다. 미중 전쟁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죠. 돈이 가장 많이 도는 곳이 아시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극동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해야만 정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셈 회의에서도 증명되었는데 미국에 반대하면서까지 북한 제재를 완화해 줄 이유는 없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즉 미국이 패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슬렀다가는 제재를 받겠죠. 그 제재에 따른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압승이에요. 더 볼 것도 없고 뭐 반론이나 이론의 여지도 없죠.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미국이고 중국발 금융 쇼크를 완화시킬 대체제도 필요하죠. 지리적으로나 또는 자유 진영에서의 포지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 더욱 부상하겠네요. 지금도 후황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걸 방치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미국은 2등을 치우고 2등의 부를 골고루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1등인 자신과 2등 그룹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패권도 더욱더 공고해질 테고요. 그렇다면 일본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겠죠. 현재 포지션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대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최적의 위치고요. 반중 정서를 활용한다면 베트남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의 행보도 좋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두 개의 축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이런 구조는 문재인이 아닌 말로 문재인이 트럼프의 뺨을 후려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가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게 뭐 그렇게 또 무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다만 속도와 과정 그리고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일 뿐인 거죠.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긴데요.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SCM, 이제 한미 안보 협의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달 말일 31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한미 연합연습 시행 방안,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있습니다. 따져볼 만한 것이 많이 있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 자체가 북계 편향이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틀림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부분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전제가 붙어 있죠. 조건에 기초한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논의 이슈가 미국과 협의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방부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겠다라고 일방으로 발표한 것인가? 그죠? 미국과 사전에 논의된 것이라면 쇼하기 좋아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놨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다는데 그 조건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뭐 아무튼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자면 미국의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였습니까? 미국이 상당히 기민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전작권 전환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곧바로 일축했어요. 논의할 단계도 논의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일축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응이 없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국내 언론의 보도예요. 잠정 합의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단 말이죠. 근거가 없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짜 뉴스가 아니라 확대 해석 정도가 아니냐. 뭐 언론이 그 정도 상황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라면 해당 언론이 최소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민적 부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실었어야 됩니다. 함께 분석했어야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라고 단정했습니다. 뭐 슬쩍 흘려서 국민 반응을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냥 뭐 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의 미국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잠시만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싶은 것 그 일부만 제가 조금 공유를 하자면 전작권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미국 그 국방수권법의 회기가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내년 8월이나 되어야 형식적으로나마 억지로나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유엔군 사령관 취임식에 관련된 논의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어 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내년에 집행될 미국의 정보활동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보활동 예산
무려 92조 원이에요. 92억도 아니고 92조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활동이 우선되거든요. 이에 대한 논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틀린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입니다. 전시작전권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1978년에 작전 통제권이 유엔 사령부에서 한미 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SCM, 즉 한미 안보 협의 회의의 1차 회의에서 의결된 거예요. 올해로 50회죠. 그래서 뭐 살짝 더 요란한 것일 뿐입니다. 뭐 기념 행사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으니까. 전시, 평시 모든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평시 작전권이 1994년 이제 우리나라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시 작전권만. 그러다가 노무현 때인 2006년에 완전 전환에 합의를 했고 그 완전 전환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까지로 연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 시절인 2014년 4월에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한다라는 이 합의를 이뤄냈어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미친 듯이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북한의 눈치라도 보는 것인지 제발 작전권 달라고 매달리는 듯한 모습으로까지도 보일 정도입니다. 국방수권법 회기가 논의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미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도 내년 국방수권법에서나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국방과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회를 포함한 세 곳의 입장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민주당입니다. 트럼프의 북핵 방향성에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어느새 공화당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류 좌익 언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스탠스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을 대입을 해보면 민주당의 대략적인 대북예법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국제사회가 분할 통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화당과 네오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네오콘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론적으로는 미국에는 진보가 없어요. 보수의 균열이 있을 뿐이죠. 그 균열 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화당이 보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진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네오콘은 소극적인 보수를 탈피하겠다라는 그룹이에요.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분량이라서 뭐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로 뭉쳐있는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다수 존재하고 무엇보다 네오콘을 전쟁 불사파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화당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런 공화당과 네오콘의 입장은 한반도 북측을 완전 점령해서 남한이 통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한반도를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오콘은 의미 없다. 뭐 이런 말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폼페오와 볼튼이 네오콘 출신이거든요. 특히 볼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영향력이 굉장해요. 볼튼이 행정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친 행정부에 더욱 미친 놈이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볼튼의 평소 주장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이슈 하나만 봐도 돼요. 트럼프가 INF, 이걸 이제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라고 하는데 탈퇴를 선언했죠. 분명한 것은 이 INF 탈퇴가 트럼프의 평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볼튼의 뜻이 된 겁니다, 이게. 볼튼의 뜻대로 탈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최근 존재감을 과시하는
대만 관련 이슈도 볼튼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만은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 그렇다면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도 뻔하겠죠. 방법론과 그에 따른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미국의 뜻 아래에 두겠다는 것. 그래서 중국의 부활과 일본의 본격적인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전시작전권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가 확실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청와대가 철저하게 반중이어야 한다는 것. 최소한 한국으로 인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이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북한을 매개로 해서 중국이 수혜를 봐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보장되어야만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뭐 관련 보도를 가짜로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확대 해석이니, 뭐 억측, 추측,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것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제목이 미국이 왜 이러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 국민의 성향이 친미였다면 어땠을까요? 반미가 아니라 친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생도 하지 못했겠죠. 지금 일본이 누리고 있는 것들, 대만에게 쏠리는 관심들, 최소한 절반은 우리나라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이건. 이걸 반대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미 정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존재가 한국에게는 필요가 아닌 필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제 빠르게 본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제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암암리에 전개되는 모든 반미 정서 의식화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 골수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미제 식민사관입니다. 관련해서 흔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자주, 민족, 우리끼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대단히 뿌리 깊은 것이고 살벌하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걸 배우면서 자라고 있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망하지 않겠습니까? 반미 정서는 진정으로 반드시 차단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든 압박과 제재로 붕괴가 되든 간에 미국은 주도적으로 한반도 북측 지역에 대한 평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반미 정서라는 것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함께 미국 입장에서는 게릴라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필요해요. 레짐 체인지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시진핑? 뭐 다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누가 김정은과 시진핑을 대신하느냐죠.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대상은 뭐 김정은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김정은 다음은 누가 있습니까? 그나마 김정은 돼지 가문의 그 망할 가풍은 그나마 반중인데 그 다음이 친중이면 어떡합니까? 단순한 레짐 체인지는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인 붕괴와 새로운 체제가 탄생되어야만 가능하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수월한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권 아니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동북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중국과 북한과 한국은 같은 색깔이죠. 동색입니다. 동색. 일본만 색깔이 달라요.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색깔이 되는 거죠.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나면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 달라 보이죠.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손쉬운 상대예요. 중국은 분명히 사기 탄핵에 관여했거든요.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에, 우리 대통령님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에 단단히 일조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이 했듯이 미국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손쉬운 상대냐면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경제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표로 대통령을 뽑죠. 임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미국의 생각이 조금은 보이십니까? 레짐 체인지는 별거 없습니다. 국민이 두 번 다시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어버리면 됩니다. 이때 미국은 명분이라는 밑밥을 깔고 책임에서만 자유로우면 돼요. 사실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특수합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반미 정서예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한국이 망해가는 것에 있어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한국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면 되겠죠.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그 VOA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인데요. 동맹인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확인이 없어도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 정상회담 할 테니까 당신들이 한 말 책임져. 이 말을 지금 문재인하고 청와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재 위반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지 않는 걸까? 그죠? 이거죠. 답이 나오십니까? 사실 유엔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모든 미국 때문이다.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있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폭락하고 있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 이게 반미 정서잖아요. 이런 선동을 막기 위한 거죠. 명분을 깔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과 문재인을 믿었는데 당신들이 한 말을 우리는 믿었는데 이렇게 책임 전가도 가능한 거죠. 굳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없더라도 경제 제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 고속 성장에 이 수혜를 입고 있었거든요. 지금 폭망하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중국과 똑같아요. 주가도 한번 보세요. 반도체 주식 빼고 기관 그 방어를 빼면 겨우 한 1,600원 되겠습니까? 이게 모두 미국의 의도가 깔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가 아닌 필수다. 우리에게 미국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이걸 인식시키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미제 식민사관이 아니라 짱깨 식민사관, 북괴 식민사관의 시절인데요. 친중하고 친북한 결과물이 이토록 처참한데 반미 정서가 국민적 바람으로 확산될 일은 없겠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딴 게 통하겠습니까? 미국을 원망할 수도 없죠. 이미 그런 판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미 시위가 아니라 대국민 각성운동이 벌어지고도 남을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이란 것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명분의 완성이죠. 책임 전가의 끝판왕입니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 네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뭔 개소리냐. 뭔 뻘소리를 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전작권 달라고 해서 줬잖아. 주한미군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잖아. 연합훈련 하기 싫다면서. 북한 눈치 보여서 부담스럽다면서.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 도대체 니들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탓하느냐. 왜 미국을 원망하느냐. 이걸 하나로 묶으면 그게 바로 레짐 체인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왜 급속도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전쟁의 징조다? 천만에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란 적어도 미국이 당연히 관여하게 될
현 정세에서의 전쟁은 한국 경제에서 북한 리스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 곧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폭, 작은 폭으로 요동치고 말 일이지. 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사자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주식이 빠지는 것은 뭔가 소스가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소스들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발 뭔가에 의해서 심각한 지경으로 뒤엎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레짐 체인지예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충격에 대비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스스로 싸우겠다라는 국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암담한 현실, 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인정해야죠.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많이 아프겠지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 하나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소원일, 꿈에서라도 소원인 종북 좌파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 숙주가 되어서 백해무익하면서도 만악의 근원과도 같았던 이 중국의 붕괴. 이로 인한 진정한 대한 독립의 기적. 부지기수로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얼마든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씩씩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대충 한 1년 내내 다뤄도 될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두에서 일부분 제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메인 이슈에서도 수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